자, 비교 방식까지 갔고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드시니까 아마 이제 원가 방식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4번까지 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까지 풀었었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로 가시면은 15, 16이 있나요? 찾았죠?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이제 15, 16도 이제 기출이 됐는데, 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15하고 16이 우리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좀 선별해 드리냐면, 아까 요 비시지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요. 표준지를 선정하고, 사전 보정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죠. 사전 보정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사전 보정이 나오면 안 되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 원가 방식입니까? 이게 비교 방식입니까? 그럼 감가상각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감가상각이 나오면 안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감가상각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감가수정이라든지. 자, 요런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따라서 비시지계그. one more time. 비시지계그. 그 비시지계그를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15번은 어떻게 공시지가기준법을 힌트를 줬냐면, 제가 아까 요 사전보정, 감가상각, 감가수정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다 지워볼게요. 자, 니은에 감가수정 있나요? 지워버리세요. 지우고. 디귿에 감가상각 있나요? 지우시고. 리을에 사전보정 있죠? 그럼 얘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지워볼까? 1번에 니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2번에 디귿 나오면 안 되죠. 3번에 리을 나오면 안 되죠. 4번에 리을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제가 이게 비시지계그라 그랬죠. 자, 그럼 B는 뭐죠? 비교 표준지 선정. BC 시점 수정. G 계 그 면적은 빠집니다. 아까 공시지가기준법에 제가 면적했어요? 계산 안 했어요? 면적은 안 들어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교수님, 그게 어디 있어요? 밑에 해설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비시지계그. 요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그 다음에 16번은 틀린 거부터 볼게요. 자, A군 B면 C의 자연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니은번이 틀렸거든요. 니은번이 이제 감칙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시점성의 지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통계청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한국은행이에요. 무슨 은행이다? 그럼 통계청이 맡겼어요? 한국은행이 맡겼어요? 한국은행 고쳐주시고, 한국은행 고쳐주시고, 또 거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상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소물이 아니라, 따라서 생물, 따라서 생이 뭐예요? 물가가 물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은행하고 생산자 물가가 나오셔야 돼요. 고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은 맞아요. 자, C리의 자연녹지 지역 내에 이용사항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 동일수권인 D리의 자연녹지 지역에 소지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 선정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C리에 소지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가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됐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거래 사례로, 비교 사례로 선정이 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17번은, 자, 17번은, 자, 우리가, 다음 17번이 우리가 계획서에 되어 있죠. 찾았죠? 그러니까 17번은, 자, 임대료를 구하는 자체는 얘네들은 이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식을 이제, 제가 식까지는 제가 넣을까 하다가 지금 안 넣는데, 일단은 아까 3방식, 6방, 7방법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적산법 찾으셨어요? 그럼 적산법이라는 자체는, 자, 요거는,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자, 따라서 기기필.
그럼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요. 무슨 이율을 곱한다? 기대율.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 아까 항상 요거는 비준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비준. 비교해서 준하니까 비준 입력을 맞겠고. 자, 여러분들 수익이 들어가면 그냥요 다 수익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순수익, 수익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다 수익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수익 환원법이 아니라 임대료니까 수익 분석법이 맞겠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 1번. 이렇게 해서 요 임대료는 산식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꼭 체크하시고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이제 19번서부터 이제 원가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원가 방식. 자,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 원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원가 방식은 이 원가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데요. 자,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자, 이건 그냥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럼 항상 제 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원가가 나와야 되고 감가 수정이 나와야 되고 가격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항상 무슨 시점이 중요하죠? 긴 시점이에요. 다른 시점이 나오면 제도원가 돼요, 안 돼요? 항상 긴 시점. 일반적 방법 신축 비용 적산가격 상한선으로서 만약에 내가 1,000원에서 300원을 빼면 700원이 되겠죠. 이 700원이라는 적산가격은 항상 이 제도원가가 1,000원이 700원보다 상한선이어야 되는 거죠. 같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따라서 복지원가, 대치원가 그런 단어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따가 보겠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는 보통 생각은 되지만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를 원가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준공 시점이 만약에 자, 건물이 2019년 만약에 7월 1일인데 자, 이게 무슨 시점이 항상 중요하다고요? 기준 시점. 항상 기준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준 시점이 2021년 7월 1일이라면 자, 이걸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그냥니까 3년이 경과됐습니까? 2년 경과됐죠. 2년 경과됐으니까 요거 시점으로 이제 평가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요거를 흰색 소나타를 3,500만 원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지금 요거 흰색인데 소나타를 뽑아가지고 나오다가 차가 사고 나면 다른 차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요 흰색 요 2007월 1일 날 요 날짜로 3,500만 원짜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니까 복제하는 겁니까? 복제는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똑같죠. 그런가요? 근데 어머 지금 소나타가 없어요. K7으로 갖다 줄게요. 라는 건 그냥요 대치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효용문에서 똑같아요. 효용문에서 똑같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최근에 지어진 건요. 한 달밖에 안 되면 그냥요 원가를 알아요. 그럼 최근에 있는 건 복제하는 게 낫죠. 근데 진지 한 30년 지난 한옥 같은 건 그냥니까 자재가 단종됐으니까. 그럼 효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건데 그럼 폰이는 그냥 있어요? 지금 단종됐어요. 똑같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프라이드급이 효용에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칠판 보세요. 칠판을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따가 시험 문제가 물리적으로 똑같다. 그럼 무슨 원가고 복제원가. 효용이 똑같다. 대치원가. 최근에 지어진 건 복제하는 게 낫죠. 오래된 거는 대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감가 요인 건물이 금이 가죠. 그럼 노후화가 되는 건 무슨 쪽 감가됐다고요? 물리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뭐예요? 기능적. 형식의 구식화라는 거는 좀 오래된 재래식 부엌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도 감가됐다는 얘기는 안 되는데 늙으면 노화되죠. 근데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우면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아는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요. 넌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았죠. 그럼 건물이 시간이 가서 마멸, 손상, 파손, 노후하면 무슨 적 감가? 치유도 가능하고 불가능할 수도 있죠. 불가능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설계, 설비, 형식의 구식과 디자인 외관 나오면 무슨 적 감가? 자, 그래서 이건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고 기능은 균형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층짜리 건물인데 신축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금도 아직 안 갔어요. 근데 탄광촌이 폐광되게 되면 치유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이건 외부적인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인근 환경이 안 좋습니까? 시장성이 감퇴되면 이건 경제적 감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봐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기능적 감가만큼 낮게 평가되겠죠. 근데 복제는 똑같이 만드니까 나중에 300원을 빼도 돼요. 근데 대치원가는 1000원이 아니라 자, 따라서 미리 빼줬다. 미리 빼주게 되면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가 없어요. 기능적 감가만 안 되겠죠. 아시겠죠? 따라서 대기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행하면 안 된다. 미리 했으니까 또 빼면 이중 감가가 되겠죠? 다른 거 해도 되고. 자, 우리가 이 건설이라는 자체는 자가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죠. 따라서 도급 건설로 간다. 자, 자가건설로 해서 갑돌이가 자가건설로 직접 건설을 하게 되면 그걸 원가 방식으로 감정평가한테 평가해달라 그러면 원가를 그냥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나죠. 무슨 건설로 기준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맡기는 사람을 도급이라고 하고 건설회사가 수급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급 건설로 가니까 이 표준적인 누구나 봐도 얻을 수 있는 건설 비용에 직접 간접만 들어가요. 수급인의 적정인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가셔야 돼요. 맞나? 송상 부대 비용은 요거는 도급인이 자기가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요건 내겠죠. 그 다음에 직접 구하는 건 대상이 직접과 간접법은 병용을 해야 되는데, 총가교로 할 수 있고, 부분으로 할 수 있고, 단위로 할 수 있고, 변동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갈게요. 19번 들어갑니다. 19번에 별 붙여보세요. 이게 기출인데, 얘가 가장 기출문제에서 제도론가를 잘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아까 칠판 보세요. 반드시 무슨 시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은 왜 쳤을까요? 신축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긴 시점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현재 건축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맞고요. 자, 2번이 맞나요? 자가건설이라도 무슨 건설을 준해서 가죠? 그럼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되겠죠. 이 계산 문제 풀 거고요. 아까 대치원가는 물리적 감가 수정이 필요 없어요? 기능적 감가가 필요 없어요? 물리적은 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도론가를 구성하는 편적 건설비 수급인 적정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죠? 되고요. 자, 여러분 일로 와봐요. 물리적이 나오면 그냥요 복제예요. 효용이 나오면요. 그럼 여기 5번에 효용 나왔죠. 그럼 대치원가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몇 번 정답? 2번. 그 다음에 넘겨봐요. 21번으로 가봐요. 또 뭐가 구성되어 있냐? 어머머, 계산 문제가 나왔네. 요거 별표 쳐보세요. 계산 문제. 별표를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자, 얘는 딱 2번 나오는데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요. 별표 몇 개만 쳤어? 하나. 나올 가능성은 거의 좀 낮다는 얘기죠. 자, 제곱미터당 가격, 제도론가는 얼마냐? 20년에 준공된 5층 건물인데, 지금 제곱미터당으로 갔죠? 따라서 연면적으로 나눈다. 무슨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연면적. 연면적에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이따가 딱 나오면 무슨 면적으로 나눠줘야 돼? 연면적. 그 다음, 칠판. 내가 아까 이 공사비 내용에 직접 공사비만 들어가요? 간접 공사비 들어가요? 수익의 적정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다 더한다. 그럼 다 더한 가격이 얼마예요? 4하고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4하고 치시고 4하고 친 다음에 시점 수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밑에 밑에 보시면은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예요? 그럼 밑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지금 기준 시점에 대한 지수는요. 145라는 것은 1.45배 뛰었다. 몇 배 뛰었다고요? 그걸 어느 면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연면적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럼 저랑 같이 해볼게요. 4억을 치세요. 치시고 4억에다가 곱하기 1.45를 쳐보세요. 그러면 5억 8천이 나오나요? 이걸 무슨 면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1450을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40만 원이 뜨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번하고 24번, 그 다음에 제가
25번, 26번, 27번까지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그다음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요 감가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자, 그다음에 내용연수법. 내용연수법은 이론상이죠. 장부상이에요.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린트 자세히 보세요. 이건 이론상이야. 이론상 장부. 그래서 그다음에 정률법, 정해법, 상한기금법. 자, 여기까지가 이론상이에요. 근데 이론상하고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게 관찰감가법이에요. 관찰감가법. 그럼 관찰감가법은 내용 요소처럼 안에서 책상에서 이 장부상을 봐야 됩니까? 실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하죠. 그럼 출장 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주관적이 개입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감가법은 뭐냐? 이 우리가 여성분들 이제 여름철 되면 이렇게 옷이 짧아지고 막 그러면은 치안들이 쫓아온다 그러잖아요. 안 쫓아오도 쫓아온다 그러죠. 쫓아오면은 가스통 하지 마시고 이 치안을 데리고 환한 데로 데려가세요. 환한 데로 데려가서 관찰감가법으로 하라 그래요. 무슨 법을 하는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입니까? 장부상입니까? 그럼 실제 내용연수는 경과연수가 지금 36세인데 보니까 한 60세로 보이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도망가잖아요. 그냥이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근데 주의하실 게 안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너 왜 안 가냐 했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 객관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관찰감법 나오면 무슨 쪽이라는 거죠? 주관적. 이해하셨죠? 그럼 관찰한다는 건 장부상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자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기준으로 가고, 이 분해법이라는 것은, 자, 세분해서 가요. 아까 제가 물리, 기능, 경제적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자, 물리적은 건물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치우라는 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금 간 거는 그냥 고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가치 상승보다 비용이 더 크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능, 불가능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이죠. 기능 쪽도 그냥니까 고칠 수는 있습니까? 근데 내가 1억 고쳤는데 가격이 5천만 원밖에 안 올라가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5억 올라가면 하죠. 가치가 상승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감정평가는 얘기를 해요. 그럼 가능만 있어요? 얘도 불가능도 있어요. 불가능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5층짜리 건물인데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은 높죠. 근데 탄광촌이 폐광되면 치유가 된다? 안 돼요. 이게 경제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자,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씩 세분해서 다 합산하는 게 다음에 분해법. 그냥이야 다 세분해. 다 구하죠? 이게 분해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얘네들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해요. 다음에 직접법. 자, 근데 대상에서 못 구하면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죠? 다음에 간접법. 간접법이라는 건 사례에서 가져와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봐요. 그럼 다음에 시장 추출법. 그럼 내가 구한 거예요? 시장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했고, 자, 대상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례부동산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감가되겠죠. 그럼 임대료가 손실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내관 분까지만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내관 분시임. 그 중에서 내관 분까지만 우리가 출제가 많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정액법,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러면 정률법은 그냥요, 일정 율식이에요. 정액은요, 일정 액식이죠. 자,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 내용연수법에 지금 우리가 내용연수 방법에, 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 내용을 따져요. 항상. 아까 탄광촌의 상가 건물이 탄광촌이 폐광되면 부셔버리죠. 그럼 손을 축 친다고 부서집니까? 기계를 부셔야 됩니까? 물리적은 아직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이야 경제적이야. 우리 경제적 내용에서 보거든요.
경제적 내용 요소를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초기에 감가액이 크기 순서, 초기에 누가 제일 감가를 많이 하냐? 유력기인데요. 자, 들어보시면은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률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수라고요. 다시 정액법. 정액법은 일정 액식이죠.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정액법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얘가 이 정액법에 대한 계산 문제가 홀수 연도에 나와요. 무슨 연도에? 그러면 올해가 31회, 작년에가 31회였죠? 그럼 32회는 수익 방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갈게요. 자,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정액이라는 것은 그냥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자, 합니다. 얘가 왜 이제 이게 강조하냐?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 자,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전체가 재조달원가가 1억 2천이라면 물리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따져요?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거가 있겠죠. 그걸 따라서 잔존가격. 잔존가격을 빼주거든요. 빼줘서 잔존가격이 만약에 2천만 원 남았다. 그럼 여기서 빼주면 1억이라는 게 경제적 내용수예요. 그래서 일단 매년 감가를 먼저 구합니다. 매년 감가를 구하면, 자, 여기서 자, 제도론가에다가 잔존가격을 빼줘. 잔존가격. 그럼 얘가 1억이면, 자, 1억 2천이면 2천을 빼니까 얘가 1억이 되겠죠. 1억이 되고, 경관연수가 만약에 2년이다. 잔존연수가 만약에 8년이다. 그럼 합이 10년이니까 나누면 1,000만 원씩이죠. 자, 따라서 1,000만 원씩 일정 액식이에요. 1,000만 원이 나오면, 자, 따라서 감가 누계액을 구합니다.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냐? 매년 감가에다가 경관연수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럼 1,000만 원에다가 2년이니까 2천만 원이 감가가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도론가가 만약에 1억 2천이다. 1억 2천이면, 자, 얘가 2천이니까 1억이니까 원가법의 정액법이죠. 자, 그럼 얘는 그냥이니까 일정 액식입니까? 액식이죠. 그럼 책 한번 보세요. 눈높이로 갈 테니까. 자, 따라서 얘는 이자가 없다. 그럼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보세요. 1억에서 10년이면, 자, 100원씩 10년 모으면 1억이죠. 얘는 이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상환기금법만 이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상환기금법은 어떻게 구하냐? 상환기금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데, 아까 얘는 1억에 대한 감가 총액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요. 따라서 감채금 기수. 들어보셨죠? 그럼 그냥 적금 듣는 거야. 그럼 이자를 먹겠지. 그래서 감채금 기수라 쓰는 게, 얘가 상환기금을 감채금 기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봐봐. 진짜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는 거야. 대답해줘야 돼. 얘는 950만 원씩 감가에. 얘는 얼마씩 했어? 얘기해봐야 얘는 얼마씩 했어? 얘는 그 만약에 10년을 모아. 950만 원 10년이면 얼마야?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얼마예요? 그럼 9,500을 먹어요. 1억을 타요. 그럼 여기에 그냥이야 이자가 포함돼요. 포함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이자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못 찍어. 상환기금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많이 뛰어요? 적게 뛰어요? 얘보다? 적게 뛰죠? 중요한 시기는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여기 얼마야? 얘가 적게 뛰잖아요. 그럼 적게 뛰면 남아있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죠. 그럼 가대평가가 되고 기업 회계에서는 이게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버려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안 쓴다. 감정평가 쓰면서요. 광사는요. 한 번 캐면 캘 게 없으니까 그냥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자 나오면 얘 찍어. 그냥 이자 나오면 못 찍어? 상한기 못 찍어요. 할 수 없어. 아시겠죠? 그죠? 나 땀 나는 거 봐. 땀 나는 거. 미치겠어. 이자 나오면 못 찍어. 상한. 이따 그래서 유례기 중에서 이자 고려하는 건 누구니? 그럼 못 찍으시면 돼요. 상한기 못 찍으시면 돼요. 화이팅! 근데 정율법은 그냥이야 일정 율식이야.
정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포커스를 정률법에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이야, 감가율이 일정이야. 정률이니까. 정액이라는 건 액이 일정하고 정률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 정률이에요. 언더스탠드? 그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죠? 일정한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도와줘야 돼. 만약에 매년 10%씩 감가한다고 해요. 그럼 처음에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되죠. 그러면 1,000원이에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그냥요 10%가 감가가 됐어요. 0.1이죠. 그럼 얼마가 감가가 됐어요? 100원이죠. 얼마에서 얼마인지 빼야 돼요. 그럼 1,00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900원이죠. 근데 주의하실게 1,000원에다가 10% 해야 돼요? 900원에다가 10% 해야 돼요? 저 말이에요? 9번에다가 해요? 그럼 이건 아직 상각이 됐어요? 아직 상각에 대한 잔고예요. 여기다가 곱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어떻게 된다? 칠판. 그러면은 900에다가 10%를 또 해야 되죠? 그럼 900에다가 0.1을 하니까, 얼마야? 9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이에요? 90원이에요. 감가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힘들다. 맞아요? 그럼 또 빼줘야겠네? 얼마에서 얼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900원에서 얼마 남아? 또 어떻게 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80원이 되잖아요. 810원에서 80원을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요 일정 율식이에요. 그럼 감가액이 그냥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럼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체감한다. 그럼 초기에 적어요, 제일 많아. 그러면 기계 같은 건 처음에 감가를 많이 하죠. 빨리 해소하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건설기계 같은 거 쓰는 거죠. 건설기계는 3년 지나면 반값이 뚝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많이 감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내용연수가 오래되니까 정액법으로 간다면 건물은 3년 지나면 반값 떡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나 좀 소개시켜줘. 나 투자하게. 그러면 요거는 그냥이야 기계 같은 거야. 기계죠. 그럼 얘가 그냥이야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얘가 20%라고 한번 봐봐요. 그럼 20%다. 그럼 얘가 1억이면 처음에는 감가가 돼요? 안 돼요? 그럼 1억이죠. 그럼 1년 있다가 얘가 1억에다가 0.2 곱하는 건 아시겠어요? 그럼 2천만 원이 첫 해에 감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이 감가가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에서 얼마를 또 빼야 돼요? 그럼 1억에서 2천 빼면 얼마 남아요? 8천이죠. 그럼 1억에다 곱해야 돼요? 8천만 원에다 곱해야 돼요? 8천만 원에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에다가 0.2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그냥니까 초기에 감가액이 높습니까? 체감되죠? 그럼 얘는 따라보세요. 2천만 원, 1,000만 원, 950만 원.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뜹니까? 정률이에요. 따라서 유래기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뜬다? 정률, 정액, 상한이라는 거죠. 초기 감가가.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평가액은 반대겠죠? 자, 평가액은 크기가 반대요. 그럼 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상한기법이 제일 많이 남습니까? 많이 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눈높이로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거부터 말고 풀 수 있는 거 싹 갈게. 지금 24번이야. 24번 가시면은 24번에 감가순환 방법 중 건물의 따라서 내용연수.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유래기가 있었죠. 유래기 중에서 여기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있어? 이자 나오면 무조건 못 찍으라 그랬어. 거봐. 상한기법 찍으라 했잖아.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아까 950만 원씩 1억인데 500만 원을 더 먹었잖아. 그 이자를 포함시켜서 감가 누계를 한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그럼 유래기 중에서 이자 나왔다면 상한기법 중이시면 돼요. 몇 번 정답?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눈높이 넘겨봐. 다음 감가상각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내용연수가 유래기였고 관찰감각법, 분해법, 시장수익법, 임대손실환법 여기서 없는 거 어떤 거야? 잔여법이 없죠. 잔여법은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23번서부터의 내용은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잘 따라오셨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프린트에 정률법은 그냥니까 삼각률이 일정합니까? 그럼 삼각 잔고에다 삼각률을 적용시키죠? 그럼 초기에 가장 삼각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삼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감하고 삼각률은 불변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요, 오늘 마지막이죠? 이 프린트 가서 모아 놓으셨어요? 안 모아 놓으시면 제가 삐져요. 이 모아 놓으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또 효과가 제가 일요일날 특강한 거 있죠? 특강한 거에 거기에 그 가로치기가 거기까지 합치면 완벽한 그 자료가 돼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딱 넘기시면, 어머나! 여기 나오잖아요. 따라서 감가상각, 감가수정. 자, 따라서 글씨가 다르다. 그럼 내용도 다르겠죠, 그죠?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랜드프로가 법인인 건 알고 계시죠? 여기 모니터 같은 것도 그냥요, 삼각이 돼요. 삼각이 되죠. 이 삼각 처리한다는 건 비용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럼 비용을 많이 처리하면요, 그냥니까 나중에 법인세를 적게 냅니까? 회계 처리하려는 거예요. 맞나? 근데 우리가 써먹는 건 회계 처리야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기느냐, 요 일반 모니터나 에어컨을 매기느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 지금 프린팅 보고 계셔? 그러면 감가상각은 무슨 목적이야? 회계 목적이에요, 회계. 회계한다는 게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상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 회계의 목적은 무슨 상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 감가수정은 그냥니까 이 물건의 평가를 목적으로 합니까? 그럼 아까 1,000원에서, 재원가 1,000원에서 300원 뺀 거는 700원의 가격을 매기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가치를 상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업 회계 쓰는 우리 랜드프로에서 요거 모니터는 그냥입니까? 이건 감가상각이라고 합니까? 왜 상각을 시키겠어요? 비용 처리해서 많이 비용을 털어버리면 법인세를 적게 내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목적이냐? 회계 목적이라는 거죠. 장부상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회계 목적이고 재정 상태 비용을 털어버리고, 그럼 우리가 감가수정에서는 무슨 원가라는 걸 잡고, 얘는 무슨 원가를 잡아야 돼요? 취득 원가죠. 장부상이니까.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우리가 에어컨은 부동산이 아닌데 들어보시면은, 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가볼게요. 지금 10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따라서 법정 내용 연수. 자, 따라서 법규에 정한. 그냥 법에 나와 있어. 얘 딱 몇 년이라고 딱 정해졌겠죠. 10년 정해졌으면 8년째 돼서 부숴보자면은 얘네들 장부상이니까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2년이 더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법정에 가고, 우리 부동산은 법정이 중요해요? 경제적 연수가 중요해요? 자, 이게 건물이라면 10년짜리인데 8년 지나면 그걸로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는 경제적 연수로서 잔존 연수인데 얘네들은 어떤 내용 연수를 보죠? 법정, 경관 연수가 중요한 거죠. 비용을 처리하니까. 우리 부동산은 건물의 근간거 엘리베이터만 중요합니까?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까? 근데 저런 모니터 같은 거는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경제적이 안 들어가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경제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그냥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 항상 변합니까? 그럼 눈으로 가서 관찰을 해서 관찰관찰법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내가 한 거와 실체와 일치할 수 있잖아요, 간평이. 근데 얘는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그러면 관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지금 내가 그 어직원이 경리과 직원인데 사장이 지금 요 에쿠스를 몰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차를 들이봉 거는 거야. 너 뭐하니? 이렇게 관찰한대. 그렇게 잘려. 그지? 왜? 회계는 관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장부상이니까. 맞아요? 그럼 상각은 관찰강화법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그냥요, 순전히 장부상이에요. 그럼 실제와는 완전히 불일치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존 물건만 대상으로 가죠? 근데 얘네들은요, 8년째 부서지면 그냥니까 2년이 더 남습니까? 멸실되어도 그냥 막 삼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조성지 매립지도 감가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비상각 자산도 적용되는데
얘는 꼭 삼각사선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로 갈게요. 405페이지입니다. 가시면 우리가 23번 풀어보도록 하죠. 천천히. 갑시다. 감정평가의 현상, 감가수정이 관한 수입니다. 오는 것은. 자, 우리가 칠판을 보더라도 감정평가의 감가수정과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취득원가로 자꾸 비용을 배분시키는 것. 취득원가 비용 배분은 무슨 상각이고? 감가상각이고. 제도원가를 구해서 적정가치를 구하는 건 감가수정이 되겠죠. 바뀌었나요?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바뀌었어요? 자, 관찰관법에 네 스타일이야 하는 놈이 있었죠. 객관적이에요. 얘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가사마다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먼저 평가사를 이제 제가 항상 그 제자들이 있는데 1년 된 평가사가 더 어떻습니까? 더 경험이 많겠어요? 한 10년 된 평가사 많겠어요? 그럼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객관적이다, 관찰관법은 아까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었고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유지 상태에 따라서 감가 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3번인 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요. 자, 아까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불변이에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정액법에 의해서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지만 정률은 그냥입니까? 감가액이 체감합니까? 그럼 일정과 체감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 다음 칠판, 아까 인근 지역의 세태 같은 거든지, 어때요? 요거는 경제적이죠? 근데 설계, 일로 와봐. 설계, 설비, 요런 건 무슨 쪽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럼 정답은 3번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25번까지 갔죠? 27번에다 배표.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회계 목적은 감가상각이 맞죠? 취득가격이 맞고요.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무슨 원가라고 봐요? 대원가고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아까 칠판에 보시면은 관찰강화법을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감정평가의 수정은 인정했잖아요. 정률은 매년 감가액이 첫 해 가장 크죠? 해에 갈수록 체감만도 점점 줄어드는 건 정확하게 맞네요. 자, 감가 수정할 때는 감가율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다 보셔야 돼요. 물리, 기능, 경제적이고요. 자, 우리 감가 수정할 때는 아까 무슨 내용 연수가 굉장히 중요했죠? 경제적이죠. 그럼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그럼 기억, 디귿, 릴 5번만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계산 문제인데 30번의 계산 문제는 발표를 한 번만 주세요. 하나만. 30번에 하나만. 그래서 갈게요. 자, 요거는 딱 한 번 떴는데 개인적인 그 주관적이 굉장히 강한데 가볼게요. 원가법의 적용 시 경제적 연수가 몇 년이죠? 30년. 최종 잔가율은요? 그럼 감가율은 몇 %예요? 100에서 10을 빼요. 90이죠? 그럼 90%가 감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액법으로 했을 때 매년 감가액은 아까 연도가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죠. 그럼 90%를 30년으로 나누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다? 3%씩 매년 감가율이죠. 그러면 3이 들어가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자,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간다고 했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서 자,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가격보다 몇 % 저가로 거래됐어요? 그럼 밑에를 까야 되죠. 위에가 100이고 그럼 100에다가 20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100분의 80을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몇 점 몇이 되겠어요? 1.25가 사정보정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원가법이 지금 작년에 몇 회 나왔죠? 자, 31번 보시면 몇 회 나왔어요? 31회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풀어드리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자, 볼게요.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따라서 원가 방식,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비교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수입 방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놀라운 사실은 비교 방식은 매년 출제돼요. 그죠? 그럼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아시죠? 그러면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아까 거래사례 비법은 그냥니까 요건 호수연도였습니까? 호수연도였잖아요. 아까 했는데 맞아요? 그럼 31하고 29죠. 근데 공시지가는 그냥이야 짝수야. 그럼 28하고 30이면 32회 때 얘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 하나 나오고 얘 둘 중에서 하나 나와요. 아, 근데 원가 방식은 몇 회 때 나와서 봐봐. 31회 때가 작년이죠. 그럼 올해는 무슨 방식이다? 수입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원가 방식이면 수입 방식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올해는 무슨 방식이다? 그럼 수입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입 방식은 최근의 경향이 그럼 어떻게 될까? 짝수년도에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건 데이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수입 방식으로 가볼게. 가면 짝수년도에 많이 나왔으면 자 36번을 한번 갈게요. 대표적인 게 몇 회가 되겠죠? 36번의 횟수 30회라고 돼 있나? 자 칠판 제가 항상 얘 나오고 얘 하나씩 낸다 그랬지. 얘 몇 회 나왔지? 얘는요? 그럼 얘는 호수년 나오지? 짝수년도 나오겠지? 그럼 얘가 32회 때 이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랑 좀 요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가 방식이.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409페이지 31번 하다가 흥분하다 왔어요? 그럼 31번은 몇 회 때 출제됐다? 32대 출제됐죠? 찾습니까? 따라서 정액법. 정액법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정률법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건 정률법 풀어내긴 하는데 정액법 위주로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근데 지금 몇 회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올해는 좀 쉬고 수입 방식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